사주에 관한 뭐 전반적인 다른 내용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프리알 사주가 있으면 이제 올려주시고요. 이제 생년월일치를.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프리 중에 좀 이제 궁금한 것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알려주시고요. 채팅창으로 쓰기가 어려우면 전화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생각나는 게 없으면 이제 사례 모음집에서 사례를 풀어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태어난 시를 모를 경우에 방법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태어난 시를 모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난 시를 잘 모를 경우에 이런 것 제일 좋은 이제 단서들이 뭐냐면 칠판을 잠깐 볼게요. 태어난 시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경우 가장 이제 좋은 그런 경우는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내온 내력이라든지 뭐 개인의 성격, 그 다음에 재능 뭐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만 하신다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주 보면 뿌리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뿌리. 예를 들어서 뭐 정제가 뿌리가 없을 수도 있고, 겁재가 뿌리가 없을 수도 있고, 여기는 뭐 나고요. 예를 들어서 정관이 뿌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뿌리가 없는 것들이 중요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단서는 아니고, 단서라고 말할 수는 없고 중요한 차이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이 뿌리가 없다 그러면 바지사장이나 뭐 얼굴마담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뭐 완전하게 시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혀 알 수 없다. 근데 뭐 대충 뭐 아침 나절에 나왔다, 아니면 뭐 새벽에 나왔다, 뭐 염소 밥 줄 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2개나 3개 정도의 시를 이제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완전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점을 보러 다닐 건데 태어난 시간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몇 시에 이제 당신은 무슨 시니까 앞으로 어딜 가서 점을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라. 이럴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천간에서 지장간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없을 경우에 아주 찾기가 쉬워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제가 이제 뿌리를 못 내렸으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인터넷 사업 또는 뭐 지도 사업, 지도 관련 이제 일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정제가 뿌리를 못 내리면 이거는 이제 가상의 자리잖아요. 가상의 자리라는 게 이제 인터넷 사업 같은 거.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가상의 자리 또는 가상의 공간. 뿌리를 못 내리면. 그래서 이제 인터넷 공간이라는 그런 곳이 이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정제든 편제든 뿌리가 없다 그러면 인터넷 사업 같은 거를 하기 쉬워요.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한다면. 그래서 무슨 당신이 현재 어떤 이제 일자리가 어떤가 이런 거를 좀 물어본다든지, 또 지도 관련 사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의 공간이라는 게 지도예요. 지도 사업. 그러니까 뭐 지도와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이게 내비게이션이 지도잖아요. 이런 게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제든 편제든 이런 천간에 이런 게만 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일하고, 또 명목상으로만 일자리를 가져요. 정제가 뿌리를 못 내리면 명목상에만 일자리를 가져요. 명목상. 명목상은 직원이에요. 직원에 이제 명부에 보면 이름은 있는데 막상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출근을 해봐야 뭐 자리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또 이제 영업사원 같은 경우들도 그래요. 영업사원 뭐냐면 영업사원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자동차 영업 같은 거 세일즈맨 있잖아요. 자동차 세일즈맨들이 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 뭐 직장 뭐 무슨 대리점, 자동차 대리점 간다, 대리점에 다닌다, 그래서 가보면 자리 없어요. 늘상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영업사원들은 책상이 그냥 폼으로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 찍고 그냥 바로 영업하러 나가고, 퇴근할 때는 뭐 회사에 안 들어오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냥 책상은 그냥 건성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성이 뿌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겁재가 뿌리가 없으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만지는데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을 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 맡겨놓은 돈이라든지 이런 거, 회사 내에서 뭐 회사 돈을 이제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쉽고, 근데 이제 일간이 뿌리가 없는지, 아니구나.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시에 있다고 치는 거예요. 어쨌든, 정제가 시에 있을 수도 있고, 겁재가 시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뿌리가 없을 때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나,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일, 또, 남자면은 이제 이 직책. 남자인데 정관이 뿌리가 없으면 직책은 있어요. 직책은 있는데 형식적인 직책이에요. 형식적.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요. 내가 계급은 있어요. 어느 정도 뭐 팀장을 한다든지. 그런데 부하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명령 권한이,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천간에 떠 있다. 그러면 남자가 껍데기예요. 남편은 껍데기.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남편은 집안에서 이제 남편 구실을 못하는 거죠. 남편 역할을 못하고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이제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특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성격이나 재능, 또는 남편, 또 뭐 남자 같으면 부인일 수도 있어요. 남자 사주에는 이제 재성이 천간에만 떠 있으면 이 부인은 형식적 부인이 되는 거죠. 형식적 부인. 이렇게 이제 형식적 부인이든 형식적 남편이든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배우자의 운이 이러하다는 건데, 이러하면은 그냥 데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혼은 안 해주면서. 그리고 이혼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야 돼요. 남편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시가 정관이 올라갈 것 같다. 대충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요. 라고, 뭐, 아침, 나절이다. 그러면, 뭐,
뭐 진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묘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을 맞춰보다가 정관이 천간에만 있다라든지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성을 물어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지나온 내력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천간 가지고 확인이 안 될 때, 천간 가지고는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간이 전부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확실하지 천간 가지고는 확인이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이번에는 지장간을 보는 거예요. 지장간에 정관이 있다. 정제가 있다, 뭐 편인이 있다, 뭐 겁재가 있다 이랬는데 천간에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은 경우 대운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물어본 질문자가 나이가 40세예요. 근데 30세, 20세, 10세 이럴 때 이게 혹시 정관이 올라가는지, 정제가 올라가는지, 뭐 편인이 올라가는지, 겁재가 올라가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에 있겠죠. 시에 이런 게 있을 때 천간에 안 올라간다면 대운을 보고 예를 들어서 시에 이제 정관이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세에 딱 이제 정관이 딱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세가 넘었다. 예를 들어서 43세쯤 됐다. 그랬을 때 당신 40세부터 관운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40세부터 어떤 이제 직책이나,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됐느냐, 아니면, 정관이라는 건 또 홀로서기를 말하기도 하니까, 혹시 독립을 하지 않았느냐, 또는 여자라면 홀로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시를 알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파악하는 게. 이해되시죠? 어떤 방법인지. 근데 뭐 이제 일반 역술인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뭐 부선망, 모선망,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냐,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냐, 이런 거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무지하게 많아요. 기존 사주학에서 이런 거 가지고는 전혀 맞출 수가 없어요. 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네, 이제 사주를 풀어볼게요. 예, 태어난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밤에서 새벽이요? 밤에서 새벽이면 28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28일이 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28일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대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계가 있다면 이게 12시면 대략 이쯤에 태어나셨다는 건가요? 밤 12시쯤에?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가 해시거나 자시거나 축시거나 인시거나 이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4개로 한번 압축을 해보죠. 만약에 해시라면, 해시라면 좀 어렵네요. 해시라면 28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28일 예를 들어서 이제 해시인 거예요. 요 사주가. 그런데 요 사주는 28일 해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29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29일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시, 축시, 인시면은 29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죠. 아니면 27일 해실 수도 있고 28일이 아니라 27일 해실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러면 이제 이 시 가지고는 편제가 뿌리를 내렸어요. 편제가 뿌리를 내리니까 이 편관이 뿌리를 내렸죠. 편관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 불가. 이건 이제 직업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알아맞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토기운이 굉장히 강하니까 토의 일을 하겠죠. 토의 특징이 나타나겠죠. 요 사주라면. 그런데 이제 28일은 맞다고 하는데 28일이 새벽 28일인지 새벽 28일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전날부터 이제 태어났다고 한다면 27일 해시일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요. 이분이 직장은 있었나요? 직장은 다니셨나요? 네. 직업은 안 가져보고 가정주부로만 일을 했다. 네. 그럼 일단 28일 한번 28일 자시부터 한번 해보죠. 28일 자시 28일 자시면 이렇게 돼요. 이 사주 가지고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알 수는 없고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경우 요게 이제 28일 자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28일 1시 정도, 새벽 1시 정도, 28일 새벽 1시인데 요 사주로 맞는지 확인을 해 보려면 이제 정인이 천간에 이렇게 시간이 정인이고요. 정인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엄마하고 인연이 깊었겠죠. 이분은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효녀 또는 정인이니까 이거는 이제 애정이 굉장히 풍부했다라든지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와 인연이 많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 확인할 수 있나요? 엄마하고 굉장히 이제 유대관계가 깊었다. 엄마하고 이제 엄마와의 영향력이 강했다. 이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거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시집 오기 전에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거는 엄마 일이에요. 본인 사주에는 안 나와요. 본인 사주 가지고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는지 늦게 돌아가셨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엄마의 일이지 본인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간에 이렇게 정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빨리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대학 진학 못했고 이거는 가정 형편상
공부를 못했다면 설령 정인이 천간에서 지장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도 가정이 집안 형편이 어렵다면 가난하게 살았다면 대학 못 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다 해도 이렇게 정인이 천간에서 지장간으로 연결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3년에 어렸을 때 집은 부자였대요. 그러면 이제 집이 가난해서 대학은 못 간 거는 아니고, 그러면 공부를 어렸을 때 집은 부자였대요. 그러면 약간 힌트가 나와요. 일단 여기 보이죠? 이렇게 어렸을 때 식신이 대운에 보면 10살까지가 식신운이에요. 이렇게 어렸을 때 식신운이 들어오면 집이 잘 사는 집일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식신과 상관은, 특히 식신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식신운이 오면 떠받들여져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식신은 떠받들여져요. 남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들어오면 공주와 왕자처럼 귀하게 부유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 7, 80%. 그래서 일단 10살까지는 식신운이 들어오니까 10살까지는 상당히 집에서 공주나 뭐 이렇게 떠받들여지면서 부유하게 살았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이거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 없고요. 아마 한번 이제 축시로 넘겨볼게요. 축시, 이거는 축시예요. 축시로 넘긴다 하더라도 뭐 일간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대운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축시가 이렇게 오면 이제 편인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편인이 연결된 거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에요. 편인이 있으면. 편인이 천간지장간으로 연결되면 들이대는 성격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성격. 얌전하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들이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성격이 좀 들이대는 성격인가요? 남한테 자꾸 어플라이 하는 성격인가요? 편인은 그래요. 강한 특징이에요. 편인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들이대요. 사회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시로 해볼게요. 인시는 이제 일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인시라고 하면 이건 인시예요. 인시는 편인이 있고 이 지장간에 편인이 3개씩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들이대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겠죠. 편인이 지장간에 3개나 있으니까 상당히 들이대는 성격일 거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시라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토기운도 강하지만 금기운도 강해요. 인시면. 그러면 금기운에 강한 특징이 드러나요. 뭐냐면 금기운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은 집안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가야 돼요.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직장을 다니든 직장을 안 다녀도 집안에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근데 이 사주는 금이 많으니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편인이 강하니까 상당히 돌아다니면서 어플라이 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 사회생활 굉장히 많이 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 사주는. 만약에 인시면 이렇게 사회생활 강하게 어플라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많이 다니면서
일을 한 그런 분은 아니죠. 그냥 집에서 가정 살림만 많이 했다.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인신은 아닌 거예요. 돌아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싫어해서 힘들어 하신대요. 그러면 인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금 때문에. 금이 많으면, 금은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지 못해요. 여자라, 직업이 없어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만나러 다녀야 돼. 아니면 뭐 기회 모임 같은데 매달 기회 모임도 한 서너 개 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기회 모임 나가야 돼. 또 모이면은 또 해외여행 같은 데 다녀야 돼. 이렇게 그냥 별로 집안에 있지 않아요. 금이 많으면. 상당히 밖으로 나가요. 왜 시골에서 이제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이 아줌마네 집, 저 아줌마네 집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시골 아줌마들. 시골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금이 많아가지고 집에 있질 않아요. 금이 많으면 어쨌든 집에 있지 않아요. 돌아다니고 싶어도 남편이 싫어해서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사주에 많으면 어떻게든 나가요. 남편이 싫어한다고 해서 못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신은 아닌 것 같고요. 축시일 가능성은 그거보다는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자시일 가능성, 자시가 아니면 해시. 해시는 27일 날이죠. 27일. 근데 이제 공통점은 보면 이제 27일 해시죠. 공통점을 보면은 이제 항상 이 상관들이 있네요. 보면 27일 해시도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8일 자시는 식신이 있고, 축신은 식신이 있고요. 인신은 또 상관이 있고, 남편하고는 어찌 됐든 간에 상당히 좀 사이는 껄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았을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상관이 있으면 이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직업은 가져본 적이 없고 2010년에 남편과 이혼하려고까지 했었다. 일단 이제 인시로 놓고 이제 2010년을 가보죠. 정인이 갈라져요. 2010년에. 이게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시면 이제 정관 위에 이제 상관이 있죠. 운에서. 그러면 이제 남편을 떠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요럴 때 2010년이 상당히 남편과 이혼할 만한 위기가 되죠. 근데 이 남편과의 사이는 이렇게 어차피 좀 좋았을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시에도 상관이지. 그 다음에 축시면 식신인데 식신은 좀 덜 하긴 하지만 식신도 남자를 쥐고 흔들어요. 그래서 식신은 상관만큼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지는 않지만 상당히 남편한테는 어쨌든 이기는 사주죠. 식신이 있으면 좀 애교가 있어요. 남편분한테 애교가 좀 있나요? 식신이 강하면 애교가 있어요. 여자가. 애교를 안 받아줘요. 일단 2010년을 보죠. 2010년에 이제
이게 이제 축시에서 2010년에 이제 헤어질 뻔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딱히 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는 딱히 헤어지는 운일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자시라면 2010년에 이것도 별로 그렇게 헤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해시면은 이제 편관 상관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인시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해시라면 27일 해시가 되는 게 아니라 26일 해시가 돼야 되겠죠. 26일 해시. 26일 해시. 이것도 뭐 그렇게 딱히 헤어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26일 해시면, 아니야. 아까 그분이, 28일이죠. 그럼 27일 해시죠. 27일 해시. 이게 27일 해시인데, 2010년. 이거는 헤어질 만한 운이고요. 27일 해시면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27일 해시를 먼저 볼게요. 27일 해시는 이 편관이 연간의 편관이 뿌리를 내리는 데가 없어요. 지장간에. 그러면 이 분은 부동산에 관한 권한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디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어디 마음대로 못 가요. 이러면 지금 아까 자기는 돌아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못 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27일 해시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요 편제는 가상의 공간 아니에요? 내가 머무는 임시로 내가 가고 싶은 공간인 거예요. 편제는. 그런데 내가 이제 서 있는 곳이 편제인 거예요. 내가 또 가고 싶은 곳. 그러니까 여행이라든지 어디 가고 싶은 곳은 편제예요. 정제는 내가 늘상 머무는 곳이고, 그래서 어디 가고 싶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동해안 경포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 편제가 뿌리를 내리면 쉽게 가요. 그런데 이 편제가 뿌리를 못 내리면 가고 싶은데 잘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 밖으로 나가고 돌아다녀 보고 싶은데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28일 해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7일 해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죠. 27일 해시. 요게 27일 해시. 27일 해시면 본인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남편이 못 가게 해서 못 간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해시라고 그러면 정답이 나와요. 대운을 보죠. 대운을 보면 요 편제가 요때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37, 38, 39, 40 요때 요 개가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38, 39, 40에 이사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본인이 이러는 일이 생겨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요때 아주 큰 돈을 만졌거나. 왜냐하면 이제 28일날 여기 27일날 해시에서는 요 편제가 다른 날과의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뭐 28일 자시, 예를 들어서 28일 자시면 어차피 편제가 연결돼 있고 29일 축시도 편제가 연결돼 있고 29일, 28일 인시도
인시는 여기서는 이제 편제가 아예 없으니 편제가 있긴 있는데, 편제가 이때는 이제 31살부터 연결이 되죠. 그래서 31살부터 35살 사이에 편제가 연결되니까 이때 이사를 하거나 부동산 매입을 하거나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때 요런 걸 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저는 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손님이 오면 그냥 계속 물어보면 돼요. 요때 요랬느냐, 요때 요랬느냐. 이제 지금 제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빠르지 않은 건데, 실제로 만약에 손님이 와가지고 저 태어난 시간 찾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금방 찾아요. 막 갖다 대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이.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은 예를 들어서 격리를 본다든지, 그러려면 이제 수기운이 강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주는 뭐 이렇게 수기운이 딱히 강하지는 않는데, 수기운이 많으면 직업이 격리인지 뭐 이런 거를 물어봐 가지고 격리가 많다. 예를 들어서 시 쪽에서 이렇게 자가 들어오는데, 자는 지장간이 이렇게 전부 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연월일에 수가 2개다 그랬는데, 하는 일을 물어보아서 이제 격리나 회계를 본다 그러면 자시라고 그러면 그때는 수가 4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을 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어요. 네, 뭐 또 궁금한 거. (28일) 해시는 뭐 28일 해시라고 그러면 28일 밤이에요. 이때는 28일 밤이라고 그러면 이때는 정관이 뿌리가 없죠.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러면 만약에 28일 밤 뭐 이렇게 11시쯤 태어났다 그러면 정관이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이 여자분은 남편이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이거는 아주 쉬워요. 바로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남편이 껍데기냐 라고 물어보면 바로 그렇다고 얘기해요. 남편 껍데기 아니에요. 남편 시집살이 하면 남편 껍데기 아니에요. 남편이 껍데기란 말은 남편이 그냥 걷어 달린 거예요. 거적 같은 거예요. 거적. 남편 막 무시해요. 부인이. 이 남편은 힘이 없어요. 남편이 껍데기라는 거는 남편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평생 남편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면 남편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이 이렇게 껍데기면 부인이 남편 완전 무시하고, 저녁에 이제 일하고 늦게 들어왔다. 밥도 안 차려줘요. 남편이 자기가 차려 먹어야 돼요. 이러면 남편은 완전 껍데기예요. 집에서 아주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돈벌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돈벌이 못하면 일단 부인이 무시할 거 아니에요? 돈벌이가 현찮으면. 그래서 여자 사주에 남자가 정관이 천간에만 있으면 이 남자는 벌이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려니까 남편이 벌이가 안 좋고 직장도 안 좋고 오히려 남편이 부인 눈치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예요. 그게.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해시는.
그러면 제가 볼 땐 남편이 아주 괴롭혔다라고 한다면 자식 축시 남편이 괴롭혔다. 해실 가능성도 있어요. 해실. 왜냐하면 이제 해시면 이제 편관이 천간에서 지장간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 편관이라는 남편은 뭐냐면 불편한 남편이에요. 불편한 남편. 내가 대우를 해줘야 되는 남편이에요. 어려운 남편. 그리고 이제 편제가 뿌리를 못 내렸으면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잘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올해부터 여자분이 남편한테 막 대들지 않았어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좀 부인이 남편한테 이제 좀 대들고 그랬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은 내가 이제 남편한테 이제 꼼짝 못했다면 이제 좀 한번 어필해보자. 왜냐하면 대운이 편인운이 올라가잖아요. 편인이라는 건 내가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좀 대들어요. 항상 디미는 거예요. 들이대다예요. 들이대다. 편인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편인이 강하면 사주에 자꾸 들이대요. 맞아도 들이대요. 편인이 강하면. 그런데 이제 61, 원래 이제 편인이 강한 건 아닌데 이제 61세부터 편인이 천간으로 올라와요. 대운으로.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들이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도 들이대고 뭐 여러 가지 사회에 참여가 강해지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참여도. 뭐 동네에 뭔 일이 있어도 그동안은 뭐 별로 간섭을 안 했는데 관여를 참견을 안 했는데 이제는 좀 막 참견하고 그렇게 좀 들이대는 거예요. 참견이 많아져요. 이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참견이 많아져요. 이 편인이 이렇게 연결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해시가 아닐까 싶고요. 2010년에 이제 이혼할 뻔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떠나다 그런 뜻이고, 이제 정인이 형과 해를 맞는데 이게 이제 이혼할 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들어오면 해는 쪼개져요. 하나가 둘이 돼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가 둘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가정이 쪼개진다. 이런 의미도 있어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궁금한 거요. 이달 초에도 이혼 얘기가 나왔대요.
이제 12월이죠. 요번 보죠. 올해가 정제가 충이에요. 정제. 올해. 요게 뭐냐면 자기가 사는 집이에요. 이 정제는 자기가 사는 집이 깨지는 거예요. 이 정제충이 이혼하는 집에서 많이 나와요. 정제충. 자기가 사는 집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쪼개지는 건 가정이 쪼개지는 거고, 정제가 충이 들어도 이건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정인은 홈이라고 한다면 정제는 하우스를 말해요. 그래서 정제가 충이 나왔을 때도 애정이 잘 깨져요. 순수하게 정제로만 말한다면 그런 거고, 이 정제가 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제가 극하는 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정인이 또 깨지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건 역시 가정이 깨지다,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올해. 그러면 올해 이제 1월달, 1월이 아니라 12월이죠. 12월 초, 이달 초면. 12월 초면은 이제 12월 운이 지금 2013년 12월 운이 이제 이런 건데, 이혼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왜 그럴까요? 이 운을 보고 이혼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왜 이혼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겁제 때문에 그래요. 겁제는 갑자기 배신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돌발 행동. 겁제가 들어오면 돌발 행동을 해요. 배신 같은 거예요.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러니까 A라는 상대방이 B라는 행위를 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C라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도 겁제고, 또 나는 A라는 행동을 해요. 원래 내 성격상. 그런데 갑자기 내가 B의 행동을 한 거예요. 이유는 괜히 심술이 나서. 요럴 때도 겁제예요. 겁제는 갑자기 사람이 확 달라져요. 겁제운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12월 운에 이제 이혼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내가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그리고 이혼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원인을 따진다 그러면 이거는 돈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정관이 천간에 올라가니까 내가 남편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을 다스려 보겠다 하는 거예요. 요게 남편이에요. 편관이 이 여자분한테는 이게 남편이지만, 정관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남편이기보다는 내가 어떤 명령권이나 실력 행사를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관은 내가 모자를 쓴 거예요. 어떤 권력을 가지는 모자 같은 거. 그래가지고 남편을 좀 다스려 보겠다 라는 거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돈 문제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거고, 이제 이 갑경충은 이거는 말고요. 갑기 합해서 이제 무토가 됐는데,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 달에 남편하고 이제 트러블이 나와가지고 이혼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때문에 남편하고 이제 한바탕 싸우고, 내가 이제 한번 개겨본 거죠, 남편한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었죠. 지난번에 뭐냐면 토가 있는데
토는 비견겁자가 많잖아요. 지지에 토가 잘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토, 미토와 축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축시로. 이렇게 미토도 비견이고 축토도 비견일 때 이게 똑같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장간이 다르잖아요. 육친으로는 축도 비견이고 미도 비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이 걸릴 때는 뭐 똑같이 걸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다르게 걸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연이다 라고 한다면, 잔연이 오면 축토는 합이 걸리고 미토는 해 원진이잖아요. 똑같은 비견이라도. 이 차이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지장간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장간이라는 건 뭐냐면 요 비견을 이 축토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이 지장간이. 그리고 미토에는 미토를 구성하는 지장간이 이거고. 그래서 미토 같은 육친이라도 내용에 이 미토의 육친은 편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약 원진이에요. 운에서. 이 비견이 원진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미워하는 거예요. 원진은 이제 미운 거예요. 이 인간이. 이 미라는 인간이 미운 건데, 미운 이후에는 편인이 들어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문제로 얘를 미워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합이잖아요. 축은. 이 축토는 육친으로 비견이 얘는 합인데, 얘는 합인데 뭐가 합이냐면 편재가 들어있어요. 얘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일로는 얘가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장간을 보면 뭐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게 나와요. 구성 요소인 거예요. 지장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같은 육친이라도 내용이 달라요. 지장간이 다르니까. 얘가 합을 한다면 합의 내용이 뭐냐면 편재, 부동산도 있고 식신도 있고, 이 식신이라는 건 뭐 자식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어떤 능력, 전투력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얘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비견이지만 얘는 편인.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떤 자격증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얘는 편관. 이거는 뭐 외국인이라든지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달라요. 같은 육친이라도 토가. 이런 걸 가지고 따져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운을 뭐를 가지고 있는 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장간을 보면. 네, 10시가 됐네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0시 10분에 다시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네. 네, 왔어요.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식복은 이제 식상이죠. 자식을 내가 얼마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느냐가 자식복이에요. 이제 이 사주는 상관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이제 뿌리도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식을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 하는데, 자식의 의미는 식신이 더 강해요. 이 상관보다는. 그래도 상관도 어느 정도 약간 자식을 내가 좀 다룰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자식복이 조금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식상이 천간에 있으면 어쨌든 자식을 내가 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자식복인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부자여도 엄마한테 돈 안 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하고 사이가 서먹서먹하다든지 자식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자식이 부자래도. 그런 경우들은 이제 천간의 식상이 지장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식이 좀 가난해도 부모한테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자식복이 있는 거죠. 자식이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는 자식 사주예요. 그건 자식의 일이에요. 이게 이제 사주를 가지고 타인의 일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아요. 사주는 자기의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식은 자식 사주가 있고, 자식의 일은 자식의 사주에서 나오죠. 어떻게 자식까지 내 사주 보고 자식이 부자로 살지 가난하게 살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사주학의 얘기에서는 뭐 자식이 부자니 자식이 가난하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사주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가서 따져보세요. 계속 여러 명 자식에 관한 문제를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맞추는 것 같다가도 계속 못 맞출 거예요. 사주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에 관해서도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부모에 관해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가족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서 본인한테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이제 본인의 사주에 나오겠죠. 자기한테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일관계로 보는 거지. 이거를 뭐 누구다 그 사람 자체에 관한 거로 보는 거가 아니에요. 일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남편 운 그러면 남편의 일인 거지 남편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사주에서. 또 자식도 자식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식의 일. 그러니까 전부 말 끝마다 일로 바꾸세요. 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그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의 일. 근본적으로 이제 일이라고 끝에 말을 붙여가지고 보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번 달에 자식이 이사하면서 돈을 빌려준 일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12월 운을 보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이니까 지금 12월이죠. 12월에 아까 이제 돈이 나왔죠. 그럼 이게 그럼 돈을 만진 거예요. 돈을 쓴 건데 자식한테 돈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돈을 쓴 게 자식한테 돈을 쓴 거가 되겠죠. 이거는 삼합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게 자식이고 집, 편제니까 집, 요거는 돈. 그러니까 자식이 이사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하니까 요게 이제 집이잖아요. 요게. 그리고 요건 자식, 그리고 돈. 이렇게 세 개가 묶인 거예요. 삼합으로. 그럼 요거 먼저 삼합 보고서 요거 자식한테 돈 빌려주는 거를 미리 할 수는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식상은 자식이다. 편제는 집이다. 겁제는 돈이다. 그러면 자식한테 돈이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식이 집을 샀는데 집을 팔아서 돈이 남아서 나를 줬다. 내가 돈을 벌었다. 나한테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은 자식이 집을 팔아서 남은 돈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삼합은 이것들은 다 하나의 사건이지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든다 하는 거는 어려워요. 삼합만 가지고. 또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비겁이 해인 게 뭐냐? 요게 바로 자식이 나간 거예요. 뭐냐면 비겁이 해라는 거는 사람이 쪼개진 거예요. 사람이 쪼개진 거. 그러면 이게 자식이 같이 살다가 쪼개졌다 하는 거예요. 즉 나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부모 밑에서 살다가 자식이 자기 집을 자기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분가를 했는데 그때 내가 본인의 돈이 들었다. 이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보고 이 비견이 해인 거를 보고 그리고 비견이 원진인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자식이 나가는데 나는 자식하고 계속 살고 싶었어. 그런데 자식이 나가겠대. 분가하겠대. 그래서 나는 그게 아쉬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 비견의 원진은. 그 다음에 정관이 천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홀로 되다 이런 뜻이에요. 홀로 서다. 자식하고 같이 살았는데 자식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나 혼자 남았다. 좀 외로워졌다. 이런 의미도 돼요. 요 천간의 정관은. 그 다음에 이 월간, 상관, 충은 뭐냐면 요게 자식이라면 자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충은 어떤 상태가 바뀌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식하고 같이 있었는데 자식이 나갔다. 이거를 의미할 수도 있죠. 월간, 상관의 충이. 사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스토리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사주를 잘 풀려면 사례, 그러니까 인간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사례들, 아주 다양한 일들을 많이 알수록 해석력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아무리 이 점쟁이가 인간의 많은 일을 안다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아주 그냥 예상치 못한 일을 일으켜요. 운에서. 이게 운명이. 그래가지고 뒤통수 맞기도 해요. 이거는 내가 전혀 예상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날 때. 전혀 아무리 그냥
뛰어난 전쟁이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예상할 수는 없고, 원래가 네가 아무리 뛰어나 봐야 나는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일으킬 수 있어. 운은 그래요. 운이 인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인간아, 네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나는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일으켜가지고 너를 깜짝 놀래줄 수 있어. 운명은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또 뭐 궁금한 거예요. 또 질문할 거. 이게 맞죠? 만약에 이제 해시가 아니고, 아까 이제 28일날 자시라고 한다면, 12월 달에, 이래도 겁재네요.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축시가 12월에도, 겁재고, 인시는 12월에 겁재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27일 해시인 것 같아요. 27일 해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거의 불가능해요. 미리 아는 거는 불가능해요. 워낙 다양한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일을 아주 잘 일으키기 때문에 딱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를 아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한 10%? 10%나 좀 10%는 너무 낮은가? 한 30%? 30%면 적당할까? 내 정도의 실력이 있어도 나 정도면은 거의 뭐 나 정도 실력이 이제 입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입신이 9단인데 10단은 이제 신선의 경진이 있고, 근데 입신이나 9단이나 신선이나 맞추는 건 똑같아요. 맞추는 능력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좀 다른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운명이라는 거는 사주는 원래 사람이 일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주의 이제 근본이 뭐냐면, 근데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머리에 이제 운명이라는 게 붙어 있어가지고 얘를 끌고 가요. 이렇게 너는 이 길로 가라. 그럼 이제 그걸 들여다보는 게 어디로 가나 들여다보는 게 이제 사주라는 건데, 사주라는 학문을 통해서 운명을 예측하는 것 뿐이에요. 예측. 이게 이제 추명이죠. 추명. 정확한 의미, 추명.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지.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딱 알아내는 거가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건 사주학이 별거 아니네가 아니에요. 원래. 사주학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사주학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만 운명 자체를 얘가 어디로 끌고 갈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원래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원래가 알 수 없는 거고 학문으로서 그냥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만 그냥 볼 뿐이에요. 단지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운명이 어디를 가는가를 알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쯤 가나 하고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나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나 하는 거를 아는 거지 얘가 어디로 간다 하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라든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운을 예상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30% 정도 뭐냐면 이제 저 정도의 실력이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예측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운이 예를 들어서 12월에 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스토리를 만든다 하면 한 10가지 정도 만들 수 있어요. 10가지. 그런데 내가 맞추려고 그러면 1번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가능성 1번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항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2번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3번 이런 식으로 쭉 10개를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손님한테 얘기하면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이게 뭐야. 근데 사실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 걸려들어요. 진짜로. 근데 실제 손님한테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10가지. 그러니까 내가 10가지를 얘기하면 운명이 내가 볼 때는 한 나머지 10개 플러스 10개 그러니까 총 20가지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점쟁이가 인생 경험이 풍부해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예측을 해서 10가지를 만들어냈다 해도 나머지 10개 정도는 예측을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요. 운명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손님한테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날 거다 라고 말하면 손님은 뭐야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역술인이다 이런 거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다른 역술인들은 이런 거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관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예측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재의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밝힐 수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사주학으로. 그러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원인. 그럼 요 다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요 다음 미래. 요 원인을 가지고 요 다음 미래.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현재 상태를. 중요한 건. 그래서 현재가 이러하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식한테 이번 달에 자식이 이제 독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 사는데 돈을 보태줬다. 이 다음에 이제 엄마가 궁금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일 수도 뭐 있겠죠. 뭐 엄마한테 돈은 언제 갚냐? 이제 돈을 꿔줬다 그러면 돈은 언제 갚겠느냐? 이거는 이제 다음번 겁재가 들어올 때 알 수 있겠죠. 아니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주를 잘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사주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병이에요. 병. 어떤 병이 걸렸다. 그러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사주를 보고. 그러면 원인을 아니까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때는 아주 사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알지는 못해요. 대충 어떤 식으로 사라지겠는가 하는 건 알겠는데 사건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런 사주가 있는데 어떤 사주가 있었냐면 이런 사주가 이제 어떤 이제 뭐 사이트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런 사주래요. 이런 사주. 이런 사주인데 이 사주 장님 되는 사주예요. 장님 되는 사주. 근데 현재 장님이 아닌 거예요. 현재는 장님이 아닌데 장님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주인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당신 장님 될 수 있는 사주다. 아, 장님 될 가능성 아주 높다.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이 병을 알 수 있는 병에 관해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 기절하겠죠. 손님은. 아, 난 지금 눈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제 대운을 보면 이제 32살부터 경운이잖아요. 경은 병의 기폭제예요. 폭발을 해요. 그러면 이 사주는 화가 굉장히 강한데 화가 폭발하면 눈이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올해 32인데 향후 5년 내에 눈 멀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게 무슨 병으로 눈을 멀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고로 눈을 다쳐가지고 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병이 나가지고 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죠, 당장. 하여튼 병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유용하다 하는 거예요. 유용.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유용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주가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장님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주인데 뭐 대처법이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죠. 대처법은 눈 조심. 빛을 가려야 돼요. 빛. 이게 이제 빛이잖아요.
빛을 가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병화가 폭발을 해버리면 커튼을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빛을 가리는 기토를 가지고는 이 시력 나빠지는 거를, 눈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그러면은 수기운을 써야 되죠. 수기운을 가지고 빛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수기운을 쓰는 게 뭐냐면, 이제 어디 아플 때 만약에 이제 이 사주가 화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눈이 부신 사주이고 장님도 될 수 있는 사주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대처법은 뭐냐 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수기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수기운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강화를 시키냐면, 이게 이제 방광경, 그 다음에 신장경, 여기를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하면 사람이 수기운이 강해져요. 이쪽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경락을. 그러면 이 사주의 화를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거는 당해봐야 나중에 느끼죠. 미리 얘기하면 잘 안 먹혀요. 이런 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다스려가지고, 수기운을 다스려가지고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눈 나빠지는 장님을 면했다 그러면, 면한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도 가능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든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연하게 그거를 막은 것은 없겠느냐? 있겠죠. 우연하게.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란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길을, 차를 타고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산이 있는데, 내가 이리로 계속 갔으면은 요 지점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내가 자동차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때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그래가지고 내가 사고를 모면했다. 예를 들어서 사고 모면. 근데 사고를 모면하고 나서 내가, 그럼 그 길로 갔으면 나 죽었을지도 몰라 하는 걸 알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모를 거 아니에요. 전혀 딴 길로 갔으면.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사주 공부하는 것보다 인생을 이해하는 거는 훨씬 어려워요. 훨씬. 뭐 다른 질문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사주풀이를 할 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풀이를 하고, 풀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생각나는 게 없다면 뭐 사례 모음에서 풀어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처음 여자분의 건강. 건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병은
육친론으로 보지 않고 간지로 보는 거예요. 간지. 육친론은 대외적인 관계 또는 대인 관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병이라는 거는 대인 관계가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픈 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기 문제예요. 병은. 그래서 타인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간지로 봐요. 근데 내가 아파가지고 타인한테 그 아픈 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육친론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벌이를 못한다. 아파가지고. 그러면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파가지고 돈벌이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고 또는 처덕을 본다. 뭐 이런 것들은 육친에 나타나요. 내가 돈을 못 벌고 또 처덕을 봐야 된다든지 부인이 이제 가장이 되고 하는 거는 이제 육친론으로 보는 거고 순수하게 내가 아픈 거에 관해서는 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지론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의 이제 사주를 본다면 이 여자분은 뭐 딱히가 아니라 이제 문제가 좀 있죠. 보이네요. 사주로 이제 병을 볼 때는 가장 강한 기운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하여튼 가장 강한 기운이 어쨌거나 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기운을 보는 거예요. 병도 가장 강한 기운과 관련이 많고 물론 약한 기운에서도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의 문제를 볼 때는 이제 먼저 체질을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여자분은 글자 중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 뭐냐면 기라는 글자예요. 기토. 기가 3개씩이나 있네요. 지장 안에. 그러면 기에 관한 체질인 거고 그 다음에 기가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기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여자분은 기가 제일 강해요. 그럼 기는 엄마와 같은 거예요. 만물을 기르다 하는 거예요. 만물을 길러내는 게 이제 기토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일 때는 사람 몸을 기르는 거예요. 몸을 기르다 하는 거예요. 사람 몸을 기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 몸은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그 먹어서 자기 몸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분 축적을 말해요. 양분을 섭취하다 이런 뜻이 돼요. 섭취하다. 그래서 기가 강한 사람은 양분 섭취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양분 섭취 능력이 좋은 사람은 살찌기 쉬운 거예요. 살찌기 쉽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 양분 섭취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병이 오면 어디로 오냐면 이게 당뇨로 와요. 당뇨병이 보통 성인병이라고 하죠. 이 당뇨병이 바로 이게 이제 기토의 병이에요. 기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살이 찌고 그게 성인병. 이 여자분은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고 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되면 성인병 쪽으로 당뇨병 쪽으로 오기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살찌는 병, 또 당뇨병, 뭐 요런 쪽의 병을 조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아프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아프면 이제 그쪽으로 병이 오기 쉬운 거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쪽으로도 올 수 있어요. 운에 따라서. 체질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운으로 올 수 있는 병은 뭐냐 하면 이제 61세가 올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화가 연결이 되겠죠. 정화가. 그러면 정화가 뭐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체질에서. 그러면 정화는 뭐냐면 심장의 능력이 굉장히 강화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심장의 능력. 심장의 능력이 강화되는데 심장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 자체가 병이 될 수도 있고 심장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이렇게 연결되면 심장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심장이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아니 여태까지 멀쩡하게 잘 살아온 사람이 심장이 강해질 일이 있나요? 살면서? 말이 안 되겠죠. 여태까지 심장에 별 문제 없이 살아오던 사람인데 이 운에서 심장이 이제 강해진다고 하면 심장이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심장이 강해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능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오버. 그렇게 되면 심장이 세지니까 심장 쪽에 무리가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심장 쪽에. 그게 이제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혈압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그 병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뭐냐면 61세부터 정계충이잖아요. 여기 이제 천간충을 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대운에서 물론 이제 여기 충자가 있어가지고 이 정계충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잠깐 칠판을 보죠. 이건 이제 운의 문제예요. 뭐냐면 체질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살찌기 쉬운 체질이고 성인병이 오기 쉬운 체질인데 이제 사주에서 이제 이렇게 운에서 이렇게 오죠. 여기가 이제 개인데 이제 61세부터 이제 정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충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대운이라는 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대운은. 그러니까 사건은 아니에요. 대운은 사건이 아니에요. 대운의 천간합은 사건이 아니에요. 많은 역술인들이 대운의 이런 합충을 가지고 사건식으로 61세 돼서 뭐 남편이 죽었네, 여자라면 뭐 어디를 뭐 다쳤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건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긴 기간일수록 사건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삶의 모습. 그러면 합충이 돼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죽는다 그러면 5년 내내 남편 죽어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삶의 모습으로 된다 그러면 이 충이 굉장히 서서히 약화된다 그런 거예요. 약해지다. 이 개가 약해지는 거예요. 정계충에 의해서. 이게 사건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개면은 이제 인간의 장기로 말하면 이제 생식기 또 뇌를 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식기가 고장나거나 뇌가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뇌 쪽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치매, 또 뇌는 이제 신경다발이 뇌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신경장애. 이런 일이 서서히 일어나기 쉽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일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식기라고 말하면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이 나이면 이미 뭐 생식기 쪽에 사건이 뭐가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죠. 이미 이제 폐경은 지난 나이고 하니까 이쪽 관련한 일은 없을 거고, 이게 젊었을 때라 그러면 성기능이 약화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나이에서는 뭐 그렇게 뭐 얘기할 거는 없고 이제 이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치매나 어떤 신경장애. 이 신경장애는 이제 풍으로 올 수 있어요. 풍. 이런 부분을 이제 5년간 요런 부분들의 5년 동안 요 부분에 의한 장애를 겪기 쉽다 하는 거예요. 그 겪는 게 이제 삶의 모습으로 이제 계속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러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당장 그 병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동일한 사주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일도 있겠죠. 그런데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뇌졸중 같은 것도 일어나기 쉬운 거죠. 그게 제일 문제되기 쉬운 거네요. 지금 보니까 뇌졸중이. 왜냐하면 이 정이 뿌리를 내리니, 천간에 투출을 냈으니까, 이게 이제 심장이 강화된 거고, 심장 강화. 펌프질이 펌프질이 갑자기 이제 오버가 되는 거예요. 오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뇌의 압력이 높아지면, 뇌혈압이 높아지면 이게 어디 터지면 그게 이제 뇌졸중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 않고 얘를 충을 일으키면은 그거는 이제 치매나 아니면 이제 건망증 같은 거 이런 거 심해지는 거. 여자가 요 부분이 심해요. 건망증이나 치매가 남자보다도 취약해요. 그래서 여자가 요 나이 때에 이제 자꾸 기억력이 약해지고 아주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더 많이 와요. 여자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혈압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혈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혈관이 뭐냐면 토예요. 토가 아니라 혈관은 수. 왜냐하면 혈관 안으로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는 게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거는 피가 흐르는 통로인데 이걸 전반적으로 수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수.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막는 게 뭐냐면 토가 막잖아요. 극수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압력이 높아져요. 압력이 상승해요. 즉 토가 많고 수가 적은 사주, 토는 많고 수는 적은 사주는 압력이 높아요. 혈관에 대한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혈압이 돼요.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그래서 이 여자분이 보면 토가 강해요. 4개씩이나 있잖아요. 지장간에. 수는 2개 있고. 그래서 이 수로 흐름을 막는 게 이게 혈관뿐만이 아니라 신경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몸에 흐르는 거는 다 수예요. 이 흐르는 흐름을 이 토가 막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흐름이 차단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런 경우 토가 많고 수가 적으면 고혈압이 많아요. 이런 사주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분도 고혈압을 조심해야 돼요. 불면증은 뭘까요? 불면증은 뭐라고 봐야 될까? 뇌의 기능일까요? 불면증이? 글쎄, 불면증은 뭐로 봐야 될까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뭐로 봐야 될까? 불면증.
잠을 못 잔다. 이런 거일 수도 있겠어요.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불면증. 불면증이라는 건 뭐냐면, 휴식. 이제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잠이라는 거는 휴식을 일으키는 건데, 불면증이다 그러면 휴식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수기운이 약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기운.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맞을 것 같으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휴식이 많은 거니까 불면증 같은 거를 별로 없을 거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바빠가지고 휴식을 못 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서 휴식을 못 취할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든 휴식은 수기운이에요. 휴식은 생장수장의 원리에 의해서 휴식은 수기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생장수장의 원리, 이게 이제 목, 화, 금, 수인데, 무조건 장은 휴식이에요. 겨울이죠. 겨울은 원래 생명체가 쉬는 시간이에요. 쉬어야만 다시 싹이 틀 수 있어요. 만약에 수가 없다. 싹 안 터요. 목, 화, 금만 조건을 주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식물 재배를 할 때 목, 화, 금의 조건만 주고 수를 안 준다. 이걸 빼먹고 다시 싹 터라 한다면 싹 안 튼다는 거예요. 싹이 틀려면, 즉 다시 목이 되려면 반드시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인공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든 뭐든 뭐 수경 재배를 하든 반드시 수의 기간을 둬야 돼요. 생명체는. 그래야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만약에 이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불면증을 얘기한다 그러면 수가 지금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수가. 그러면 이제 운에서 본다면 이 사주는 수가 부족해지기 쉬운 사주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요 화운이 들어오면 수를 더 말리기 때문에 수가 부족해지면 그로 인해서 또 불면증이 또 일어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또 궁금한 거 질문 또 하세요. 네. 네. 네, 뇌출혈이요. 이분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 뇌출혈. 아, 여자분이었는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여기 있네. 네. 아, 계사년 말고 개미년도, 아니에요. 딱 계사년이어야만 해요. 이 사람도 이게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죽은 이유를 밝히는 거지. 죽기 전이었다면 잘 모르겠죠. 이 사주 딱 보고 아 이건 뇌출혈로 죽을 사주다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뇌출혈로 죽든 뭐로 죽든 어떤 징조가 나타나긴 하죠. 이분도 이제 징조가 있었을 건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이제 변을 당했겠죠. 이 사주는 이제 이 지장간에 화가 많잖아요. 이 화가 올라가야 돼요, 천간에. 그런데 이제 계사년에 요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요게. 천간 합으로, 무게 합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 올라간 건 뭐냐면, 이렇게 뇌출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눈에 불이 켜져요. 눈에. 머리가 뜨거워져요. 눈에 불꽃이 튀면서 머리가 확 뜨거워져요. 이 머리에 혈관이 터지면. 눈에 불이 나고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냥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그래서 이게 천간에 병화가 올라온 게 이게 머릿속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불이 확 켜졌다는 뜻이에요. 요게. 그러면은 머리를 요게 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뇌가 다시 친 거예요, 요 뇌가. 원래는 개가 없잖아요, 이 사주. 근데 사주에 없는 것은 운에서 나타날 때 그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뇌의 일이 나타나려면 개가 보여야 돼요. 개가. 그래서 계사년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미년이요? 개미년도 가능한가요? 아니, 천간합으로 이렇게 불꽃이 머리에 불꽃이 튀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 개미년 같은 경우 개미도 머리에 불꽃이 튀죠. 근데 개미년이 있나요? 개미가? 개미년이 언제지? 그 다음에 개미는 화가 또 있어야 돼요. 화가 올라가야 되니까 땅에서 12년 전이 개미인가? 예를 들어서 개미 아니야. 하여튼 개미를 한번 찾아보죠. 개미년. 요때도 가능했느냐? 아니 2003년에 이게 이제 42세죠.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대운이 병화가 올라가질 않았잖아요. 땅의 병화가 이거 땅 속이 아니라 땅 위의 병화인데 땅이 뜨거운 건데 이게 천간에 올라가야 되는데 42세 개미년에는 42세면 대운이 정화잖아요. 정화는 아니에요. 병화가 올라가야 돼요. 땅에 있는 열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에 있는 게 정화가 아니라 병화예요. 그리고 정화 가지고는 안 돼요. 정화는 불이 약해요. 병화여야 돼요. 강한 열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화는 열로 치면 뜨거운 열이 아닌 거예요. 꽃감 말리잖아요. 가을에 꽃감 말리고 심지어
강원도의 덕장은 영하잖아요. 강원도의 덕장은 이제 명태 말리는데 그 말리는 열이 정화예요. 근데 영하잖아요. 온도로 치면 영하잖아요. 영하. 그러니까 정화는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화는 같은 열이지만 어쨌건 익히고 말리는 그런 열인 거예요. 뜨겁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병화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운이 죽인 거예요. 대운이. 이 사람을 대운이 죽인 거예요. 해운이 죽인 게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병으로 죽을 때는 대운이 바뀔 때, 바뀌는 해,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71세 겁재잖아요. 71세. 이분이 겁재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71세 겁재가 올라가잖아요. 이 겁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71세를 한번 가보죠. 이렇게 병으로 죽일 때는 대운이 바뀌는 첫 해가 위험해요. 71세로 가볼게요. 71세가 이제 겁재운이 올라가는데 겁재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 하면 토를 더 강하게 막을 수 있고 이 수를 강하게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돈 만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71세. 갑자기 돈 만질 일이 뭐겠느냐. 이게 이제 육친으로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겁재운 들어올 때, 이 말년에 겁재운 들어오면 사람이 잘 죽어요. 그래서 71세가 이게 겁재운 들어오기 때문에 71세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71세를 보면, 이거는 뭐 괜찮겠네요. 71세는. 충이 걸리면 이게 안 좋은 건데, 충이 안 걸렸고, 그러니까, 이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병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71세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중인 거죠. 대운이 해운보다 더 세요. 대운이. 당연히 더 세요. 대운보다는 사주 원국이 당연히 더 센 거고. 예, 뭐 또 궁금한 거. 예, 시간이 이제 11시가 넘었네요. 뭐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제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